피를로의 논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팀은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과연 피를로의 논문이 어떤 말인지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플레이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선수들 퀄리티가 높은데 이렇게 지능 높은 플레이를 하면 알아도 받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격 패턴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큰 전환 패스를 통한 공격 방식입니다. 패턴을 먼저 설명하자면 왼쪽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 작업을 해요. 사실 이것도 설명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왼쪽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 듯 하다가 뒤에 빠져있는 토니 크로스에게 공을 줍니다. 그러면 저기 반대편에 오른쪽 풀백이 천천히 상황을 보며 올라가는 걸 보고 길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 풀백이 공을 받아서 크로스, 바로 이 전개 방식인데 레알 마드리드 팬이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자주 나오는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자주 나오면 상대가 대처할 수 있는데 왜 대처하지 못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왼쪽에는 현 시점 탑3 안에 드는 윙포워드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나다 이 씹새끼야. 바로 비니시우스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전술과는 무관하게 혼자서 상대 수비를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죠. 그러다 보니 상대는 1대1보단 1대4를 통해 마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 덕분에 수비는 공격보다 한 명 이상의 선수를 배치할 수밖에 없고 어딘가는 수비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수들이 왼쪽으로 많이 가담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왼쪽에서 빌드업할 때 최소 3명 이상의 선수들이 촘촘한 간격으로 인터벌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수들은 각자의 마크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상대가 좁은 간격에서 패스 플레이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간을 틀어 막으려다 보니 다수의 선수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역시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비 숫자를 강제로 한쪽에 많이 배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갖춰지면 크로스는 크게 상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의 숫자를 강제적으로 한쪽에 배치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로스의 저 위치 역시 상황을 만드는데 한몫을 합니다. 토니 크로스는 중앙 미드필더죠. 그럼 윗선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대의 역습 대비 볼 순환을 위한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백의 위치로 물러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크로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면 수비의 부담이 덜해진 풀백은 공격 가담을 하기 편해지겠죠? 그럼 마음 놓고 올라갑니다. 이러면 공격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상대는 수비 라인을 뒤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크로스가 이 위치에 있으면 수비 입장에서는 누가 마크하러 들어가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보통은 중앙에 있는 선수가 마크해야 하는데 자신의 수비 바운더리 안에 없기 때문에 틀을 깨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공격수가 압박해오면 그냥 후방으로 볼 빼고 다시 작업하면 되겠죠? 오른쪽 윙포워드가 압박하러 나가도 자신의 마크맨을 버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틀을 깨고 압박하러 나가면 토니 크로스가 누굽니까? 괜히 교수님이 아니겠죠? 튀어나온 선수가 있던 그 공간으로 패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저 위치에서 공을 받아도 상대는 어떤 선택이든 쉽게 하기 힘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위치에서 토니 크로스가 공을 받는 거고 자신의 장점인 정교한 롱패스를 100%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토니 크로스를 활용하는 건 이번 유로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이 과정까지 진행됐을 때 오른쪽 풀백은 천천히 상황을 보다가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공을 받은 크로스는 반대편으로 상황에 따라 공간을 노리거나 선수를 향한 롱패스를 시도하죠. 자, 여기서 요즘은 보통 윙포워드들이 아이솔레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터치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풀백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윙포워드들이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 상대를 흔들어 째끼고 막 하다가 크로스 올리면 좋죠. 전술을 타지 않고 상대를 뚫어내는 플레이 중 가장 직관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게 바로 드리블 돌파니까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한쪽 측면에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고 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선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전환에 성공했다고 해도 공을 잡은 선수는 패스를 줄 선수가 없다 보니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전환을 한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부족한 중앙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상대는 와이드하게 포지셔닝을 가져가지 못하고 전환 패스를 받을 선수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상대는 와이드한 포지셔닝으로 전환 패스를 받을 선수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되고 공을 프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아니 그럼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풀백이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나중에 리커버리를 하러 가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윙포워드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위협적인 위치에 있으니 상대가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을 느끼겠죠. 또 하나, 이 친구 중거리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박스 밖에서 공을 잡는 거 자체가 위협이기 때문에 풀백이 올라가고 그 뒤를 본인이 받치고 있으면 어디서든 슛을 때릴 수 있는 선수라 상대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피룰로의 논문처럼 반대 전환을 위한 반대편 측면 이용 플레이를 레알 마드리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고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감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괜히 챔스 우승 여러 번 하는 감독이 아니네요.